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좀 덜 빠지거나 견조한 섹터가 있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2차전 EV 관련된 쪽, 2차 전지 쪽. 다른 뭐 이상한 로봇 좀 오지 마시고요. 부품 쪽에 진심인 회사들 먼저 보는 게 맞다. 현금 한 반은 갖고 9월달 보자. 이거는 맞게 보고 그래도 섹터는 오늘도 안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원론적으로 아니 0.2 더 올랐다고 5% 빠질 일이에요 이게? 제가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요. 네, 좀 항의 좀 합시다. 네, 뭐 갑자기 영어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네, 방금 미국에서 날라오다 보니까 힘듭니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네, 네, 오늘 제가 보기에는 이게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이렇게 나온 변화는 저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가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뭔가 이제 보통 이때쯤 되면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나 사야지? 그러면서 매수하거나 나 팔아야지 매도하거나 이게 없습니다. 거의 70~80%가 기계들이 다 돌립니다. AI들이 돌립니다. 어제 나왔던 상황도 거의 그러니까 보통 한 방향으로 가면서 이게 톱니바퀴처럼 물리고 이렇게 내려가서 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다 기계들이 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거의 로직이 어제 거의 비슷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락 시그널로 보고 일단 빨리 매도하자, 손절 처리하자. 네, 그러니까 0.2 생각보다 낮아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 그동안의 CPI 문제가 아니라 분위기 자체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그 전까지 돌아갔던 부분들하고 어제 개파락해서 나오는 부분들하고 이게 모두 다 그리고 또 발표하자마자 보니까 나스닥 선물이 거의 급락했거든요. 이런 모든 동향들이 다 약간 감정보다 기계들이 먼저 움직여서 나왔던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시장은 이렇게 바뀌어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미국 시장을 보면서 뭐 내용들은 다 아실 겁니다. 뭐 거기서 뭐 금리 올라갔고 거기다가 다시 달러와 강세 가면서 110대 근처 인덱스로 가고 한국의 원화는 1390원대. 오늘 한 1,400원대 시도할 것 같아요. 네, 이런 변화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편하고 어지럽고 짜증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미국은 이번 주 또 전저점 테스트 들어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리가 지금 지난번에 단기 저점 만들었던 자리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점 만들기 전에 나왔던 박스권의 저항선이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는 과정. 그쪽이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11,000 한 500~600 정도가 또 테스트가 들어오되 아마 뭐 예측하면 다 틀리니까요. 네. 거기서 우리가 점 보러 가잖아요. 네. 맞을 거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거든. 그래 어디 네 해봐. 어디 뭐 한번 들어는 줄게. 뭐 이런 분위기신 거죠? 네. 네. 그래도 예측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뭐 시도는 들어오니까 지금 열린 거는 만약에 또 반대로 보게 되면 11,200~300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줄렁이 나오면서 이렇게 돌리는 이런 변화. 그러니까 특히 오늘 이번 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있고 다음 주까지 FOMC 회의 있다 보니까 거의 혼돈과 카오스 구간이 계속 연결될 이런 상황들이죠.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 봤었을 때 어제 뭐 대한민국 증시는 요 중요 저항선을 바짝 돌파하면서 들어왔는데 이게 어제 나왔던 동향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좀 아쉬웠던 게 뭐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죠. 어제는 또 그냥 조용히 있다가 네 현물이 너무 약했고요. 한 4천억 정도밖에 안 샀다는 거는 조금 약했고 어제는 거의 외국인도 어제 돌린 거는 선물입니다. 선물로만 강하게 움직였는데 한 10,000개 이상 이렇게 매수하게 되면 추세의 전환 가능성도 살짝 엿봤는데 좀 찜찜했던 거는 현물이 그렇게 안 따라왔다는 게 찜찜했고요. 거기다가 한 뭐 7천억 이상 산 거는 다 그냥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기관들이 어차피 뭐 돈이 있어서 뭐 직접적으로 들어왔던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제 중소형 섹터 쪽으로는 기관들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자금들이 있는데 거기다 그냥 어제 같은 경우 삼성전자를 기관이 이틀 동안에 한 500만 주 샀다. 이거는 그냥 기관이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니죠. 따라 끌려 올라가서 산 것뿐이다 보니까 오늘 뭐 다시 한국은 개파락 나왔던 거 그대로 또 테스트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9월 달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현금 50%는 있어야겠다. 내 생각입니다. 하도 흔들릴 것 같아요. 여기 또 미국 시장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가나? 아니면 또 흔들리면 또 빠지나? 그러다 보니까 중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우리 주식시장에 그 말이 갑자기 누가 예전에 아는 네. 분이 그 얘기 하던 게 떠오르는데 네. 내가 들고 있는 이 종목이 이거는 분명히 한 몇 년 후에는 이렇게 올라가 있을 것 같은데 하루하루 이렇게 힘드니까 누가 내 뒤통수 좀 때려줘 기절했다가 일어나면은 딱 냉동 인간이 되고 싶으신 거죠? 병원에 입원했다가 네, 뭐 때려드리 이러면 안 되죠. 네. 뭐 욱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요. 그렇기 그렇지. 때문에 뭐 도발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나오는 패턴도 그렇습니다. 지금 증시 패턴도 이게 솔직히 어떤 추세를 그러니까 추세가 만약에 하향 추세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정신없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추세 전환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들어왔다가 또 개파락으로 빠져버리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단 9월 그리고 한 10월은 조금 날 수는 있겠지만은 9월까지는 그냥 절반은 현금 들고 있자.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절반 들고 있는 현금을 제가 보기에는 쓸 때가 나올 것 같아요. 쓸 때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조금 약간 길게 보게 되면은 미국의 중간 선거 그 정도 전까지는 그래서 한 100%는 맞춰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인 입장으로는요. 근데 그 전에 좀 뒤흔드는 이런 장세를 저희가 잘 대응할 수 있을까? 뭐 대처한다고 또 대응이 될까? 뭐 이런 생각부터 보게 되면은 어려운 상황 쪽에서 그냥 계속 눈 휙 돌리는 것 가지고 대응하시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그래도 분명하게 중요한 섹터는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좀 덜 빠지거나 견조한 섹터가 있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2차 EV 관련된 쪽, 2차 전지 쪽, 이쪽은 생각보다 플러스난 쪽도 많더라고요. 리비안 같은 경우는 오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국내 시장의 대안도 똑같습니다. 2차 전지 쪽은 챙겨야 될 것 같고 오늘 만약에 개파락이 나와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런 거는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뭐 또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태조 이방은 다 끝났어 이렇게 나오죠. 어제 미국 시장에서 방산주도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늘 국내 시장은 또 태조 이방은 다시 고개를 좀 들 것 같고요. 근데 그쪽에 비중이 많았다 그러면은 해서 오늘 뭐 또 이쪽에 우르르 밀리면 이쪽으로 또 우르르 쏠리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 빠졌던 거 다시 또 복귀를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비중이 너무 많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좀 덜어놓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쪽 덜어놓고 차라리 2차 전지나 앞서 이상형 비사도 얘기를 했었죠. 라바트. 네. 이쪽은 네. 봐야 됩니다. 이쪽은 산업의 성장이 확대가 되면서 나오는 변화이기 때문에 아까 잠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 잠깐 나오더라고요. 한 하여튼 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되게 중요한 게 회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세히 보다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 나갈 때 로봇이 협동 로봇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산업계에서 보게 되면 저희가 보통 로봇 하나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동차가 외장에서 뭐 이렇게 도장을 하거나 아니면 문을 단다라고 하게 되면 라인 하나 들어오고 로봇이 거기서 딱 찍는 이거 하나의 과정이 이걸로 끝나고 그 다음에 다음 라인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큰 로봇이 아니라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좀 작은 규모의 로봇이 서너 개가 붙어가지고 그 과정 하나에서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더 좋아지겠죠. 이거를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실적 자체는 아직까지는 미미하죠. 근데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니까 훨씬 더 많다는 쪽에서 시장 얘기에다가 갑자기 로봇 얘기를 훅 들어갔네요. 네. 그런 거는 보자. 예. 그리고 또 아마 9월 30일 되면은 지금 테슬라에서 그 옵티머스라고 하는 로봇을 데리고 옵니다. 네. 옵티머스 걔 아니에요? 저기 영화에 옵티머스 프라임 그렇지. 로봇. 네, 갑자기 자동차로 변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이족 보행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데 관절이 40개입니다. 네, 40개면 지금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 6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좀 욕 같네요. 네, 6족. 그 할머니들이 예전에 육젓. 아이고, 또 육젓을 담가버려. 이런 욕 나올 뻔했네. 근데 도발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같은 날은. 네, 그래서
그게 뭐 산업용 로봇이 관절이 6개인데 이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은 관절이 40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안에 쓰이는 부품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보통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모터가 돌아가면서 감속기가 있거든요. 감속기가 원가의 30-40%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기어드 모터라고 합니다. 이게 감속기가 달려서 모터가 같이 연결되는 거. 그러면 이게 30-40%가 될 정도면은 원가가 꽤 세다는 얘기거든요. 감속기 만드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SPG. 예. 이런 거 탄력 어제 10%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기대감은 그래가지고 과거에 산업용 로봇 한 대 들어갔는데 6개 들어간다. 근데 이거는 40개 들어간다. 벌써 7배가 더 들어가는 상황들이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이런 서비스 로봇이나 이런 이족 로봇이 나왔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은 상당히 부품 쪽에서 먼저 가야 된다. 그래서 다른 뭐 이상한 로봇 좀 오지 마시고요. 부품 쪽에 진심인 회사들 먼저 보는 게 맞다. 왜냐하면 네. 지금 다들 걱정하는 게 네. 테마가 불어서 로봇의 수급이 쏠리면서 오르는 거는 그냥 인정하는데 네. 진짜 로봇주가 어딨냐. 라고 생각을. 왜냐면 보여지는 어떤 성과물들이 아직은 미미한 거 아니냐. 로봇주들하고 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만약에 로봇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로봇 뭐 이런 다 들어간 종목들 한번 보세요. 보시고 첫 번째는 봐야 될 게 이게 뭐 하는 회사인가. 그리고 산업적인 변화로 맞춰갔을 때 될 수 있는 회사인가. 라는 쪽 보시고 그러면 아마 해답은 대충 지난번에 아까 이상엽 이사가 얘기했던 게 200쪽짜리 그 이베스트인가요? 거기서 나왔던 로봇 인덱스 리포트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투자 아이디어가 막 나오실 겁니다. 거기서 이거 좀 되겠다라고 하는 쪽은 바꿔가야죠. 네, 그러면서 로봇은 제가 보기엔 또 다가오는 미래다라는 쪽에서 여전히 확인하고 대응하고 아마 9월 말부터 테슬라가 보여주는 로봇부터 한 또 삼성이 힘쓰라고 하는 웨어러블 로봇 아마 12월 달 안에 출시될 걸로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북미로 들어갑니다. 근데 얘기로는 내부 보고서는 가격을 더 올려라 뭐 이런 분위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보입니다. 보이기 시작하면 주가들은 또 네, 오늘 로봇 쪽을 왜 이렇게 또 네, 장도 좀 덜이한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 하여튼 우리 그 터미네이터에서 예고했잖아요. 우리는 AI와 로봇 때문에 망하는 거야 인류는. 또 언제적이 터미네이터가 벌써 나온 지가 지금 터미네이터 3. 우리 대표님을 한 번 모시고 이제 공주 2나 보러 가서 요즘 영화관이 이렇게 바뀌었다. 영화에서 팝콘도 먹어? 뭐 이런 거 얘기 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결론은 오늘 시장 뭐 급락한다고 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딱 그래도 절반은 이게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현금 한 반은 갖고 9월달 보자. 이거는 맞게 보고 그래도 섹터는 오늘도 안 죽을 것 같습니다. 섹터 쪽은 또 사람 움직이는 쪽은 그래도 이런 장에서 조금 한 오늘 5만 원만 벌자. 이런 쪽은 또 한쪽으로 쏠림이 나오다 보니까 대응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또 해볼 만한 건 해보는 게 뭐 시장이 미국이 5% 빠졌다고 해서 뭐 세상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분위기가 그러네요. 갑자기 또 분위기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네. 지금 뭐지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 현금 50%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왜 쌀 때는 사고 팔고를 할 수 있잖아요. 가지고 있으신 분 혹은 그래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 이런 분들이 오늘 팔거나 살 기회냐 아니면 그냥 관망을 해야 되냐. 만약에 오늘 같은 날 자신 없으시게 되면요, 그 저희가 잘하는 거 있죠. 두고 영화 보러 간다. 네, 그것도 끝나고 한 3시쯤에 계좌 본다. 그것도 괜찮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추가로 하락하거나 아니면 변동성이 커졌을 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주식만 100%다. 이거는 타이밍을 떠나서 지금 오늘이 팔자리냐 이런 걸 떠나서 내 관리 역량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건 계속 말씀드리긴 하지만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장에서도 현금 5%는 있어야 됩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현금을 예를 들어서 내가 현금이 50% 있어요. 아니면 뭐 20%가 있어. 근데 오늘 암만 생각해도 AI가 실수한 거 아닐까? 미국에서. 그렇다면 이 초반에 많이 급락했을 때 그때 사서 차라리 오후가 됐든 아니면 내일이 됐든 좀 일시적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초반에는 사지 마시죠. 오늘 아침 시작하고는 또 한 10시 정도까지는 봐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어제 선물 한 4천억 매수했고요.
또 선물을 한 14,000개 종가상으로는 매수로 끝났습니다. 그럼 이게 미국 시장 바뀌다 보니까 분위기가 급반전될 겁니다. 그러면 아침에 시작하고 한 번 더 밀립니다. 이게 보통 한국 시장에 미국 시장 급락했을 때 한국 시장의 특징이거든요. 특징. 네, 왜냐하면 그때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제가 보기엔 어제 샀던 거 다 나올 겁니다, 거의. 그러면 외국인들 선물 10,000개 이상 나오고 한 주식 또 5천억 이상 매도를 하는데 그게 거기서 지지라인들이 만들어진 게 한 9시 반에서 10시 정도까지는 일단 봐야 여기가 일단 오늘의 바닥일 수 있겠구나. 근데 먼저 저점 잡는 종목들은 거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벌써. 그러니까 그때 한번 같이 우르르 밀렸다가 벌써 밀렸다가도 아예 오늘 시가 부근 개파락 나와서 시가 부근까지 빠르게 돌아오는 게 한 30분 정도쯤에서 다 보일 거거든요. 그런 거 공략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국인들 동향 오늘 체크해야 되고 또 종목들 탄력들 들어오는 거 체크해야 되고 하게 되면은 이거 약간 또 단타로 유도를 하는 제 습성. 네. 그런. 어떻게 해야 돼? 1번, 네. 이놈의 망할 놈의 단타. 2번, 죽일 놈의 단타. 도발하시면 안 된다니. 왜 다 부정적인 것만 먼저 우리 오늘 나오십니까? 기분도 저 꾸리꾸리한데 우리 나가가지고 저기 지나다니는 사람들 어깨 한 번씩 툭툭 쳐고. 그런 전에 하실 게 있습니다. 네. 소주 좀 가서 소주 안 타셨죠 여기? 네. 진짜 네. 그 여의도 그 점심시간 때 사람들의 딱 표정을 보면은 증권맨들 표정을 보면 오늘 하루가 오늘 오전이 어떤 오전을 보냈구나 이 얼굴들에 나오더라고요. 힘들은 얼굴들. 저는 출근할 때 8.15 모니터 올 때 사람들 표정 보거든요. 네. 횡단보도에서 서 있는 사람들 표정. 오늘 보니까 다 고개 이렇게 숙이고 횡단보도 앞에서 뭔가 할 때 열심히 다 보고 있더라고요. 이거 하락할 때 나오는 신호입니다. 네. 뭔가 열심히 찾습니다, 다들. 네. 어렵지만 그래도 너무 아마 하락률이 미국하고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워낙 자리가 다르고요. 그런 쪽에서 뭐 단기 대응하거나 시장에서 뭔가 변화를 찾으시는 분들은 오늘 같은 날 또 빠르게 움직이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그냥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미국에서도 이제 돌이켜 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얘네가 AI가 조금 과민 반응을 보였네.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선물 지수가 좀 오르면 네. 우리도 이제 저 투자 심리가 오늘 오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은 버티잖아요. 투자 심리가. 그게 일단은 동향을 한 30분은 보자. 장 30분간은 네. 지켜보자. 그리고 보통 단타 매매 하시는 분도 아침 시작부터 막 동시효과에 막 주문되는 경우가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10%밖에 안 돼요. 네, 거기서 동시효과에 어차피 뭐 시간이나 어제까지 연결했을 때 올라온 종목은 동시효과에 강해요. 근데 여기까지 따라가서 같이 뭐 해서 대응하게 되는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동시효과에 벌써 현금 있는 거 쭉 넣고 거기다 매매하려고 준비하는 거 많은데 확률을 보게 되면 이게 갭상승을 했다가도 다시 눌릴 확률이 거의 7~80%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거 시작하고 그냥 쭉 가는 거 이거 따라가는 거 먹겠다고 확률상으로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감안하고 들어간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별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같은 단타를 친다고 하더라도 좀 여유 있게 봅니다. 네. 그게 낫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로봇 관련주를 괜찮은 혹시나 그 능력이 되시는 분들 손절을 하실 수 있는 마음가짐과 준비가 된 분들이라면 해볼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또 좀 안 좋게 보시는 섹터도 있네요. 네, 어제 나왔던 섹터 중에서 일단 뭐 건설기계 관련된 쪽 이쪽은 어제 보니까 이게 반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방산주 빠질 때는 이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시소 게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 우크라이나 전황 무슨 뭐 금방 전쟁 끝날 것처럼 또 기사에 쫙 나오더라고요. 우크라이나가 약간 전략적으로 남부리 지킬 거야라고 전략적으로 거기 다 병력을 보낼 것처럼 해놓고 그 북동부 지역을 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당황한 측면을 가지고 뭐 기사를 그렇게 쓴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지금 다 이쪽 부분은 점령돼 있어요. 러시아 쪽에. 아직 아마 러시아 입장 쪽으로도 유럽 압박하기 위해서는 겨울까지는 계속 끌고 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무슨 벌써부터 어제 보니까 뭐 400 몇십 조가 투입된다 그러면서 건설기계 관련주 움직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이쪽은 너무 빠른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계속 건설기계 관련주 이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건 제가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것 같고요. 진짜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거 같습니다. 중국의 경기부양책. 이게 효과가 나오면서 이거 경기부양책
이제 짜잔 하고 나오기 위해서는 시진핑 주석이 나와야 됩니다. 3년임이 끝나야 되죠. 네, 이렇게 하면서 중국의 앞으로 차이나는 성장밖에 없다 이러면서 막 이런 거 대대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중국은 그 리오프닝 정책 가야 됩니다. 지금처럼 계속 이거 하기 봉쇄 자꾸 하기 시작하게 되면 효과가 없는 거죠. 그게 선언적인 의미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전까지는 건설기계 쪽은 너무 좋게 보지 말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철강주, 이것도 좀 말이 안 맞는 얘기 같은데, 포스코가 가동이 중지되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러면 철강 가격 올라갈 거야. 그러면서 또 워낙 또 다들 저평가예요. 그렇죠. 솔직히 철강주 보면은 실적 나오는 거에 대비해서 PR 뭐 5배, 4배, 뭐 3배짜리도 꽤 되던데. 3배 뭐 PBR도 0.3배 그냥 다 깔렸습니다. 사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철강주는 그냥 내가 사는 순간 회사가 청산했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그런 3배 벌잖아. 네.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금융주. 네. 어제 보니까 배당 수익률 만약에 작년하고 똑같이 주게 되면 배당 수익률이 거의 9%예요.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 이런 쪽이 나오는 뭐 실적 대비해서 뭐 PR 3배, 4배죠, 다들. 이런 것 허다합니다. 이런 종목들이. 근데 이럴 정도로 한국 시장을 만들어 놓고 그다가 로봇 관련주를 사라고요? 네. 이거 좀 오늘 제가 SPG? SPG. 네. 제가 저를 도발하네요. 네. 근데 사고는 싶어요, 솔직히. 근데 안 갈까봐 걱정인 거예요. 그렇죠. 네. 사면 그냥 묶여 있을까봐. 그러다 보니까 이건 싸긴 싸. 알되 다른 쪽도 좀 챙겨보자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철강주 쪽에서 어제 급등한 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철강 가격이 포스코가 가동중지에서 반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움직이는 것들은 조금 좀 너무 앞서갔다. 오버다. 네, 재고도 많았습니다. 재고 가지고도 지금 보니까 뭐 한 달은 그냥 유지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보지 말자라는 쪽에서 저평가는 맞다. 하지만 이거 가지고 강하게 저평가의 모멘텀을 해소할 정도냐, 이건 아직 아닌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로봇 관련주는 쭉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 개인적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요즘에 눈에 많이 띄었다. 근데 어제 뭐 17% 올랐으니까 이런 건 넘기고요. SPG도 상당히 좋아하는 회사다. 하지만 어제 10% 올랐으니까 제외. 그 다음에 아디넥스텍 같은 경우는 GMC라고 합니다. 모션 제어기 쪽에 우리나라의 1위입니다. 일본에서 들어오던 거 국산화했습니다. 근데 아직 이게 한 2년 동안에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좀 많이 주춤한 것 같은데, 성과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체크하시고, 400THQ는 상대적으로 못 갔습니다. 삼성 쪽이거든요. 아마 삼성이 발주하게 되면은 많이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봇 쪽에 대해서. 근데 조금 주춤하다. 근데 워낙 무겁습니다. 근데 이제 변화 흐름들 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 나온 종목 쪽에서 포스코 케미칼, 요거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만약에 좀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제 포스코 케미칼 계속 레벨업 되거든요. 네. 양극재, 음극재를 다 취급하는 입장 쪽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포스코 홀딩스가 주축이 돼서, 그리고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보강해주면서 2차전지 소재에 대해서 걱정 마, 우리가 다 구해올게, 그리고 그쪽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되면 걱정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레벨업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자. 그리고 또 장기 계약들 계속 들어오는 것들, 이거 소재 쪽에서 가장 좋은 거죠. 지금 PR 가지고 계산해서 저렇게 비싸, 못 삽니다. 2차전지들은 하나도 손에 못 건드리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과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게, 어제 관심 주던 LG화학이었지 않습니까? LG화학. 네, 이거는 소재주다. 이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어제 잠깐 또 이상엽 이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LNF. 네. 지금 좋죠. 이런 거는 이제 막 또 저점 확인하고 움직이는 단계다. 이런 것 쪽에서 2차전지는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쪽도 계속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금 이종 저점에서 크게 이탈 안 하고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거래도 우상향되는 거 괜찮거든요. 이런 쪽에서 적어도 직전 고점까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수급 괜찮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